굉장히 분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죠. 그 검사들이 나중에 그 검사들의 한번 행적을 보십시오.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 찍찍소리나 했습니까? 민주당이 들어온 검찰들이 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자니까요. 그거 하자고 그러면 받겠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상설특검 다 받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현안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합니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습니다. 유동규 등은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 중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유죄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는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입니다. 반면에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강백신 검사 등의 수사팀은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억압을 가하고 가족까지 볼모로 삼아 진술인을 위협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겁니까?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입니다. 유동규가 남욱처럼 마음을 바꿔서 검찰의 불법 조작 수사를 폭로할까 두렵습니까?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합니다. 조직적 항명에 가당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들의 망동입니다. 대통령님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습니다.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단하겠습니다. 대장동,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조작 수사와 정치검찰의 시대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이게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일 법사위에서 이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국정조사 얘기도 한동훈 전 대표가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그 관련한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장관이 업무를 했는데 직권남용, 업무를 하면 직권남용이고 업무를 안 하면 직무유기거든요. 그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걸겠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걸겠다는 뜻인데 그럼 이를 갖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장관은 본인이 최종 결심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국정조사 하자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 항명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대장동 수사팀이 지금 하는 조직적 반발에 이게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 해야죠. 청문회 해야죠. 이거 상설특검 해야 됩니다. 저희 민주당이 오케이 이거 받겠습니다. 기꺼이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가지고 검찰에 이 정치검찰에 이거 이번에 싸그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본인들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죠. 그 검사들이 나중에 그 검사들의 한번 행적을 보십시오.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 찍찍소리나 했습니까? 민주당이 들어온 검찰들이 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자니까요. 그거 하자고 그러면 받겠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그리고 상설특검 다 받을 겁니다. 저희가 상설특검으로 바로 안 가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상설특검으로 개인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바로. 그렇지만 본인들이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될 테니까 받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당대표께 이거 해가지고 철저하게 규명하자고 건의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의 1심 판결은 지난달 3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했지만 시한인 오늘 0시까지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수사팀은 입장문에서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뒤 항소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어제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배신 대구고공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항소장 접수를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으나 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부터 대검이 허가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대검 측이 배임에 대해 유죄 선고가 됐고 검찰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에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 되면 항소하는데 1심 선고는 검찰 항소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이 높을 수 없지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던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아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장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에 국민의힘은 권력의 외압 때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이 계속되면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책임이 드러날까 봐 법무부가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부분은 그 판결문의 취지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판을 중단을 시키려고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장동규 대표는 애초에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나경원 의원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라며 법사위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기준인 선고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선 모든 피고인들이 구형량의 절반을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외압이라는 국민의힘 공세에 근거 없는 선동이라 일축했고 일부 검사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반발하는 상황을 두곤 신용검사들의 집단항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